자, 20-3 운동기준력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운동기준력이란 여기에 나온 대로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도체에 유도되는 기준력.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이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죠? 지금 자기장을 표시할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X라 표시하면 뭐냐면 자기장이 지금 지면에 대해서 지금 양쪽으로 들어가고 그 속을 갖다가 도체, 쉽게 말해서 금속 막대를 생각하면은 금속에는 뭐가 있겠죠? 이 자유전자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라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전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하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들은 만약에 이게 이제 도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실제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자기력을 받게 되는데 자기력을 받는다고 되겠죠, 그죠? 자기력이 방향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공부했죠, 그죠? 자기장 속에 어떤 전하 Q가 속력 V로 움직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채식을 한 거예요. 자기장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V가 이쪽 방향이고 B가 지금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Q는 어느 쪽이냐? Q가 지금 전기장이 마이너스죠, 그죠? 전하가. 그러면은 V 곱하기 B니까 원래는 이게 위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도선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이게 전하가 움직여요. 도선의 반응이. 만약에 이제 전하가 플러스면 위로 가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이 지금 어느 쪽이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에요.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은 이렇게 보셔야죠, 그죠? 나오는 쪽을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쪽을 갖다 가정했을 때 이 도선이 지금 오른쪽으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때 받는 힘의 크기는 F는 QV 곱하기 B가 되는데 V하고 B가 수직이니까 QVB가 되겠죠, 그죠? 힘의 크기는. 그럴 때 Q분의 F는 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전기장이 되는데 이게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는 QE가 되고 그 다음에 E는 VB가 돼요. 여기 이제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생기는 전기장이 이쪽 위에서 아래로 생긴다는. 그럼 이게 이제 이쪽으로 전기장이 생긴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전기장을 갖다가 요 길이만큼, 양쪽 끝에 길이만큼 곱해주면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델타 V가 되겠죠. 이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기장을 갖다가 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건 여러분들 적분식에도 지금 빠져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경로에서 전기장을 갖다가 이렇게 쭉 적분해 준 거, 이게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전이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체가 풍인 현장에서 움직이는 동안 도체 양극의 전이차는 계속 유지되면서 전이차가 이제 실제 이제 전압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놈하고 이놈이 이와 같은 회로를 갖다 구성하고 있으면 지금 이 앞에 문제에서 이와 같은 회로를 갖다가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놈하고 이놈 양쪽에 이놈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와 같이 저항이 있고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도선 위를 갖다가 이와 같은 막대가 속력 V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V는 뭐였죠?
Q, V, B에서 아니 약간 이거였죠, 그죠? 델타 V는 B, V, L이었죠, 그죠? B, V. 그래서 두 개 사이 발생하는 전압이 BVL이 돼요. BLV, 여기 BLV. 그런데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 식을 갖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길이를 갖다가 X라고 이 길이를 갖다가 L이라면 요것의 면적이 얼마 되느냐?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L 곱하기 X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B를 곱하면 BLX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요 면을 통과하는 이 면을 통과하는 플럭스가 되죠, 그죠? 플럭스. 이게 자기선속이랬죠, 그죠? 자기선속. 마그네틱 플럭스가 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dt의 d파이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b도 그대로고 그죠? l도 그대로고 dt분은 dx가 되죠. 왜냐면 이게 이제 오른쪽 움직이게 되니까 x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속력 v가 돼서 bl v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막대기가 움직이는 운동 기전력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걸 갖다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요 마그네티스 자기 선속을 위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기전력이 된다 했죠, 그죠? 델타 V 전이차 양 끝에 생기는 전이차가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파이 B는 이렇게 해서 미분해 준 거에서 파이 BLV가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운동 기전력 전압이죠, 그죠? 기전력이 힘이 아니고 이거는 전압이랬어요. 단위가 몇 볼트냐? 델타 V는 BLV. 당연하겠죠, 그죠?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이게 당연히 기전력이 세질 거고 속력이 크면 클수록 세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냥 겉단에 생기는 전압이 커지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해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양쪽에 전압이 걸리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 마이너스가 됐죠, 그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흐르는 전류 세기는 I는 R분의 이 기전력이죠, 그죠? R분의 V. R분의 저항이 BL V가 되겠죠. 이게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또 하냐면은 이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도선이 받는 힘 F가 자기력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QVB 됐었지만 ILB 됐었죠, 그죠? 이거 뭐였죠? 어떤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고 그 자기장 속에 도선에 길이가 L인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게 되면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 되냐면은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죠? 지금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손가락에서 L 곱하기 B니까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 되냐면 힘의 방향은 왼쪽으로 돼요. FB 크기는 ILB가 돼요. FB. 그럼 이걸 갖다 계산하면 얼마 되느냐? I는 아까 여기 넣었죠, 그죠? 요거 R분의 BLV고 그 다음에 LB가 되겠죠, 그죠? LB. 그러면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전류가 이럴 때 이쪽으로 받는 힘 F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속력 V로 갖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쪽에 전류가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돼요. 자기를. 그 힘만큼 내가 이쪽으로 줘야만이 뭐냐면 이 막대기가, 그죠? 이 막대기가 속력 V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 V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가해줄 힘의 크기는 요 적어도 FB보다는
같으면 뭐냐면 이게 일정한 속력 V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속력 V를 움직이게 돼. 당연하겠죠. 그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자기장 속이 움직이게 되면 자기장의 제곱에 비례하고, 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요 속력에 비례하는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고 여기 저항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잃어버리는 전력은 파워인데 전기 지금 전력 일렉트릭 파워 전력은 얼마가 되는 이게 IE죠. 그죠? IV I가 R분의 BLV이고 V는 BLV니까 여기에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 되죠. 이게 뭐냐면은 요 코일과 저항에서 잃어버리는 전기 에너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힘을 받고 이게 속력 V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가해주는 파워 P applied 파워는 얼마 되느냐? F 곱하기 V를 했죠. 그죠? FB만큼 줘야 될 거고 FB는 R분의 B제곱 L제곱 V에다가 V 곱해야 되니까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 돼서 요 저항에서 잃어버리는 에너지하고 파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기력에 의해서 생기는 요 저항력만큼 내가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만큼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해주는 파워가 뭐로 뱉겠냐고 전부 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에 저항으로서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파워를 갖다가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R을 작게 하면 되겠죠. 그죠? R을 갖다가 작게 하면은 파워 커지겠네요. 그죠? 잠깐. 이게 이제 응용한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롯데월드에 가면은 이와 같은 자이로 드롭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 놀이기구에 타고 쭉 올라가다가 그죠? 자이로 드롭이라고 있어요. 자이로 드롭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확 떨어지죠. 그죠? 떨어질 때 이 정지시킬 때 이 원리를 갖다가 이용해요.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장 속을 갖다가 도체가 확 지나가면은 반발력이 생깁니다. 이 유도기전력이 발생해서 아주 센 자석이 지나가면은 아주 센 자기장 속을 갖다가 도체가 확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도체에 전류가 유도되면서 기전력이 발생하면서 이 운동 기전력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하고 본래 주어진 자기장이 반발을 일으키면서 이게 떨어지는 이 마찰력보다는 저항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가 딱 정지를 한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이에요. 아주 센 자석을 넣고 요 자석에서 그죠? 구리공 같은 걸 갖다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탁 고다가 딱 멈춘다고. 이거보다 이게 더 쉽겠네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센 자석을 넣고 여기에다가 구리 막대기를 갖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죠? 탁 놓으면 오다가 탁 멈춘다고. 멈추는데 어떤 식으로 멈추느냐? 스무스하게 딱 멈춰요. 아까 자유로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비행기 날개에 유도된 전이체를 구하시오. 비행기 날개 길이가 도체죠. 그죠? 비행기 날개는 탐수선유로 되어 있지만 도체 길이 L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지구중심 자기장의 성분이 B가 얼마냐면은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이게 0.6 가우스 정도 되네요. 이게 이제 테슬라 되어 있고 지금 수업 시간에 빠뜨린 게 있는데 자기생의 세기를 나타내는 게 1테슬라가 있었죠. 그죠? 1테슬라. 1테슬라는 10의 4성 가우스예요. 가우스고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센 자석들이 한 수백 가우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는 MRI 같은 경우가 보통 이게 이제 몇 테슬라잖아요. 뭐 1.5 테슬라 뭐 이 정도 돼요. 3 테슬라 주면 엄청 센 거고, 보통 한 1.5 테슬라면 굉장히 좋은 자기 MRI. M이 뭐냐면은 마그네틱, 그 다음에 R이 레조넌스, 그 다음 I는 이미징이에요. 자기 공명장치라 해요. 자기 공명장치. 이게 코일에서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아주 센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 아주 센 자석이 생기겠죠. 그죠? 이 자석 속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수소, 원자, 핵이 조그마한 자석으로 봐갖고 이게 이제 반응을 일으켜서, 그죠? 이 수소 원자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몸 중에서 제일 몸에 여러분 구성 성분이 제일 많은 게 물이겠죠, 그죠? 물 중에서도 주로 이제 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경 같은 거 이런 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뇌 신경 세포라든지 그걸 갖다가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MRI죠.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한데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은 날개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기장을 갖다가 지금 얼마냐? 북쪽 방향의 자기장 성분은 0.470이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을 향하는 자기장 성분은 0.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자기장 성분이 북쪽 성분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땅속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성분이 있겠죠, 그죠? 이게 복합이라는데 지금 도체가 있고, 그죠? 이쪽 들어가는 성분만이 지금 기전력을 만들어요. 지금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력이 얼마냐? V가 2.5 곱하기 10의 제곱미터. 아까 기전력이 아까 뭐였죠? BLV였죠, 그죠? BLV. 곱해주면 되죠, 그죠? B 0.6, 그 다음에 L 30, 그 다음에 V 곱해주면 0.45V. 그래서 양쪽 날개 끝 사이에 전이차가 0.45V. 그 다음에 날개 쪽 어느 쪽 날개 끝이 양일까? 이제 들어가는 쪽이 있고, 그죠?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아까 비행기가 가고 있으면 들어가는 쪽이고, 그죠? 이쪽이니까 V 곱하기 B니까 V가 이쪽이고 B가 들어가는 쪽이니까 이쪽으로 전화가야죠. 저기 이제 플러스가 쌓이고 좀 마이너스 있어요. 이쪽이 플러스, 왼쪽이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제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F가 Q 곱하기 V 곱하기 B에서 요 V하고 B를 갖다가 V가 이쪽이고, 그죠? B가 이쪽이니까 V에서 B로 이쪽을 돌리면 지금 여기가 있죠, 그죠? 이 자기장을 갖다가 방향이 오른쪽으로 감싸게 되면 음지는 왼쪽을 가리킨다, 그죠? 왼쪽이 빠졌어요. right, left.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쌓여서 전기장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얘가 아까 이제 길이가 0.5m고 자기장이 0.25 테슬라고 속력 V가 BL 일 때 기전력은 BLV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냐? 저항이 0.5일 때 0.5를 어떻게 빠졌네. 5이 빠졌네요. 그러면 이제 R분은 V에서, 그죠? 그냥 0.5A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전류 방향이 중요해요. 이 경우 전류량 꼬리 방향이 시계의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작용은 자기력을 계산해라. 아까 자기력은 FB를 했죠. 그죠? 이거는 ILB를 했죠. 그죠? 전류 LB I가 지금 0.5A 그죠? 전달되는 전력을 계산해라 했죠. 그죠? 전력은 IV니까 0.5A에다가 전압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0.16W가 될 거고, FB는 ILB I가 0.5A, P가 요거 이렇게 해서는 6.25 N가 될 거고, 자기력 계산했고, 그죠? 일괄 전력을 개념하여 그한 힘을 갖다가 계산하니라. 이게 이제 FB만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가해줘야 할 힘은 얼마냐? 여기 되겠죠. 0. 그대로 줘야, 그죠? 이게 되겠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F, 그 다음에 파워를 갖다가 파워수. 그래서 내가 가해주는 파워가 FB죠. 그죠? FB의 V. 구하면 얼마 되느냐? 이게 FB가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 거죠. V가 얼마냐면은 2죠. 그죠? 2. 그러면 얼마냐면은 0.125가 되죠. 0.125 와트가 되죠. 와트. 그래서 여기서도 구해도 되고, 그죠? 이 지금 문제가 지금 막 헷갈리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구한다는 게 뜻이 아니고, 이게 가해주는 힘이 해요. 그죠? 여기 내가 가해주는 파워하고, 요 파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모되는 파워가 같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에 힘을 그냥 구하지 말고, T는 이렇게 고치세요. 전력하고, 가해주는 전력하고, 그 다음에 소모되는 전력, 그러니까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하고, 그 다음에 전력이니까 파워겠죠. 그죠? 요 파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해주는 파워가 같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고치세요. 13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발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코일을 갖다가 그림상에 이제 하나만 딱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여러 번 감죠. 그죠? 여러 번 감아야 한 번 올 때마다 기전력이 한 번씩 늘어나니까, 우리가 기전력은 T1은 D5B를 했죠. 그죠? N이 강긴 해수를 했죠. 강긴 해수가 늘어지면 기전력이 전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발전기 보면 코일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죠. 모터도 마찬가지고, 코일을 많이 감는 이유가 강긴 해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자석, 그죠? NS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B가 통과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는 플럭스양 IB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이 3개에다가 요것의 면적 L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길이 L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분의 A로 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2분의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냐면 A죠. 그죠? 이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루는 각도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세타는 뭐냐면은 요 자기장하고 이 면의 수직인 벡터, 맨 벡터라는데 이렇게 했죠. 그죠? B.A, A는 요 맨 벡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내가 강제로 외부에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타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 T가 돼요. 이게 BLA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미분하면 dt의 요식에서 이제 n은 지금 1로 놓고 그죠? 이걸 갖다 시간을 내서 미분하니까 기준적은 뭐가 되느냐? BLA의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죠? 사인 오메가 t에 이 오메가 하나 더 붙여.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있죠. 그죠?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t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세타가 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수직 성분 이렇게 막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기준력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이 되는 거예요. BLA 요식에서 A 오메가 이제 V 뭐 돼 있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L이 얼마냐? 이게 B 곱하기 A죠. 그죠? 면적이죠. 그죠? 면적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아, 오메가 빠졌네요. BA L 곱하기 A가 면적이니까 이게 오메가 빠졌네요. BA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여기 나와있죠. 그죠? 이게 이제 강인 횟수가 이제 n분이 되면 여기다 n 곱해주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로 주어지니까 요 도선에서 그죠? 이게 이제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버릇이라는데 버릇이 이게 이제 돌게 되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쪽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 주위에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죠. 그죠? 이렇게 전이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불이 켜지는데 불이 켜졌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사인 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기준적인 최대값을 볼 것 같으면 일단 강긴 횟수가 많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당연히 세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이 회전수 이게 돌아가는 회전이 되면 돌수록 속력이 빨라지니까 회전 각속도가 되겠죠. 그죠? 회전 각속도가 커질수록 이 맥스가 커진다고. 모든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야. 페르데 법칙. 기준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n의 dt의 d 파이 b다. 이 파이 b는 요 회로가 구성하고 있는 요 폴렉스형 도선이 만드는 요 면을 통과하는 폴렉스형 파이 b. 그게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직류 발전기는 이제 브러쉬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양쪽 끝을 갖다가 잘라서 양쪽 끝에서 이 브러쉬 양쪽에서 이제 정류자로 되어 있죠. 그죠? 보통 이제 그 모터는 이제 브러쉬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커뮤테이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류자를 하거든요. 정류자를 하는데 발전기는 둘 다 구별 안 해요. 잘. 그러면 이게 이제 한쪽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돌게 되면은 이게 전선이 돌게 되면 이제 반대쪽에 가게 되니까 이렇게 정상 AC 같은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위쪽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커패시터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연결하게 되는데 커패시터를 달면은 이게 이제 팽탄하게 일어나죠. 이렇게 팽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직류 발전기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가 대부분이고, 직류 발전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질이 비슷한데, 둘 다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나오는데, 모터는 요거 똑같이 생각, 발전기가 똑같은데, 단지 뭐냐? 단지 여기에다가 강제로 전류를 갖다 흘러줘요. 자, 전류를 흘러주면은 이게 여기 이 문제에서 강제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발전기고, 모터는 뭐냐? 여기에 전류를 갖다 흘러주게 되면, 이 같은 식으로 전류를 흘러주면은 이 도선이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자기장이 생기게 되면은 힘을 받아요. 쉽게 말해서 돌아가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문제에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책에 빠져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받는 힘이 있었죠. 그죠? 자기장이면 I 곱하기 흐르는 전류 세기에다가 요 길이 L에다가 자기장이 세기가 된다 했죠. 받는 힘이 어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전류가 이쪽에 들어가는 쪽이죠. 그죠? 들어가는 쪽이고 자기장 오른쪽이니까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은 L 곱하기 B니까 지금 들어가는 쪽이고 B니까 이게 위쪽이 돼요. 위쪽으로. 맞나요? L, B. 이 아래쪽이 되네요. 잘못 설명드렸네요. 전류가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아래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쪽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쪽, 이 위의 성분은 아래쪽이 내릴 거고, 이쪽 성분은 오기를 내니까 이게 돌아가는 또 이 선을,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토크가 발생해요. 그래서 모터가 돌게 된다. 근데 문제는 모터가 회전하게 되면은 기전력을 갖다가 다시 유전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모터가 돌게 되면 다시 발전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역기전력이래요. 그러니까 모터하고 발전기는 똑같은 원리고, 그죠? 자기장 속에서 강제로 돌리면 발전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서 전류를 흐르려면 모터가 되는데 그게 다시 돌게 되니까 다시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것도 역기전력이래요.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작용을 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제일 걱정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 때 여러분들이 시동을 딱 걸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자동차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죠? 일반 엔진은 전기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엔진을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는 스파크를 튀기 위해서 이제 엔진을 돌아야 되거든요. 압축시키기 위해서. 돌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강력한 이제 모터가 들어있죠. 시동 모터가 돌아가게 하는 시동 모터를 갖다가 딱 끌어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문제가 발생해요. 모터가 전류가 딱 흐르는 순간 이게 발전기가 돼요. 발전기가 되면서 역기전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제네레이터에 대해서 지금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지금 전류를 갖다가 가서 지금 모터를 내보냈는데 이놈이 거꾸로 이게 전기를 만들게 돼요. 이 플러스가 아니고 이쪽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니까 전압이 여기서 나오는 전압 배터리가 역으로 부하가 걸려서 여기서 나오는 기전력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단자에 물리는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이 확 줄어들게 돼요. 역기전력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뭐 오디오라든지, 그죠?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게 다 자동차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시동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기전력에 의해서 이 전압이 줄어들어 갖고 이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 셧다운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동 걸 때 어떻게 되느냐? 라디오가 죽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 블랙박스가 나간다든지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가죠. 그죠? 그게 이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가 확 흐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딱 해서 이게 부릉 할 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역기전력이 발생해서 이 배터리가 전원을 갖다 공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4시 그럼 어떤 문제냐면은 도선 N이 지금 8로 돼 있고 단면적 A가 0.09로 돼 있고 R이 12옴이고 B는 0.5 테슬라고 자기장 내에서 60Hz 일정한 소음을 내는 건데 F가 60이니까 오메가는 2파이F죠. 그죠? 오메가는 2파이F.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라디안으로 그냥 계산하면 될 거고,
그럼 그냥 이럴 때는 F가 60이니까 120 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최대 유도 기전력은 여러분들 공식은 이거는 그냥 MBA W였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MB N B 오메가까지 해서 집어져서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오메가는 120파이, 그 다음에 A 뭐 0.9, 0.09, 그 다음 B는 얼마죠? 0.5, 2분의 1, 강력횟수 8번 8.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냥 막 100파이 넣으면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전압이 나왔으니까 전류는 R분의 E에서 전류 값이 나오겠죠, 그죠? 최대값이 되겠죠. 왜냐면은 전압이 이렇게 오르내려가면은 전류도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죠? R분의 E가 I니까. 그 다음에 유도기를 기전력의 전류는 시간화돼서 어떻게 바뀌는가? 사인 함수니까 사인 오메가 t죠, 그죠? 사인 오메가 t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사인 함수로 그냥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전류가 될 거고 전압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일을 회전시키기 위한 최대 토크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토크의 크기는 이게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모터에서 이제 토크의 크기를 갖다가 광고하고 넘어와 버렸는데, 이 토크의 크기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하진 않겠어요. 이거는 문제가 토크의 크기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D는 뺄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터가 튕기는 토크의 크기는 이게 그냥 설명을 하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면적이 주어지는데, 이 토크의 크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크기에다가 그 다음 요 면적이 이제 비례하는 양이고, I 곱하기 A를 갖다 보통 μ로 보세요. μ 곱하기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B, μ하고 B가 곱해지는 이런 그 토크의 크기는 RF 비슷하게 이와 같은 식으로 조절하는데, 여러분 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려니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조금 내로상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타는 뭐냐면은 요 자기장하고 요 맨이 이루는 벡터, 요 세타. 네, 벡터. 맨에 수직인 벡터 있겠죠, 그죠? 수직인 맨 벡터하고 자기장하고 앞에 식 있죠, 그죠? 앞에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앞에 요 그림. 이 그림에서 요 아까 토크 했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구하는 건 이제 이게 이 식인데, 세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거. 그 다음 이제 뮤 크기는 I 곱하기 A인데, 여기다 관계대수 N이 되면 N이 빠졌네요. 이거는 I 곱하기 A 곱하기 NI, 관계대수 8, 전류값 아까 최대 전류값 있었죠, 그죠? 최대 전류값 11.3. 그 다음에 단면적 곱하면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토크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사인 90도에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전동기어 여기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A 버전은 120V가 있는데, 스위치를 딱 켜자마자 여기 전력이 70V가 생기는 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회로에서 발생하는 쓸 수 있는 전압은 얼마냐? 120에서 70을 빼게 되니까 50V 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V가 되니까 전압이 강하게 생겨서, 그죠?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R분의 요값 5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5A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지금 전동기는 발전기 열을 갖다 역으로 이용한 것이고, 전으로부터 공급하게 되면 자기 토크에 의해서 고리를 갖다 회전하게 되고, 자기 토크가 발생.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나침반 있을 때 NS가 있을 때, 그죠? 여기에 와이어 같은 자기장 방이 이렇게 된다. 쉽게 말해 N극이 1이 된다. 그러면 N극이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럼 이게 돌아가는 나침반에 돌아가는 토크가 발생하죠. 이건 이제 연구자석 얘기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일에다 전류를 갖다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때는 이게 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서 NS가 생기니까 그 NS가 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죠. 자기장을 갖다가 방향으로 돌아가는 토크가 발생해요.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백의 회전 얘기는 뭐냐면, 흘러의 전류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기전력. 언제 기전력이 역기전이 발생하느냐? 자동차 시동을 건다든지 할 때 처음에 전류가 확 흐를 때, 확 흐르게 될 때, 그때 요 백 EMF가 생깁니다. 역기전력 백 EMF. 전동기에서는 유도 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20V고 70V면은 가서 나오는 얘기죠, 그죠? 정상적인 상태를 처음 켰을 때는 이제 12A 흐르다가 역기전력이 70이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서 5A로 줄어들어요. 쉽죠, 그죠? 역기전력에서 전류 양이 줄어든다는 거.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